이번 시간에는 고교 기초수학 10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의 제목은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9강에서 곱셈 공식 배우셨죠? 그래서 그걸 변형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요. 곱셈 공식 변형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제 공식을 바꿔야 되는데 주어진 힌트가 뭐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합이라든가 곱이라든가 차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모양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외워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만약에 풀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힌트가 합이에요. 그럼 합이 주어져 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하면 나오죠? 당연히 x 플러스 y를 제곱을 하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모양은 바뀌어도 되는데 값은 절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변을 우리가 보시면 주어진 힌트를 제곱을 했는데, 자, 실제로는 요거를 제곱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에서 EXY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더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한다? 뒤에 바로 빼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고쳐주는 것을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나가 더 있죠. 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y를 제곱을 하더라도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2xy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뒤에는 뭐가 되냐면 2xy를 더해 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일일이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워두고 있어야지 계속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x-y 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힌트가 만약에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합을 뭐 할 거다? 제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y 전체 제곱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해서 원래는 마이너스 2xy가 있어야 되는데 x 플러스 y를 우리가 제곱을 하면은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좌우변이 같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변에다가 바로 4xy를 빼시면요 이게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셔야 되냐면 외우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고요. 자, 만약 힌트가 x-y가 주어질 경우는 제곱을 하면 중간에 마이너스 2xy가 나오거든요. 자, 글씨가 작더라도 요건 같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2xy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xy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뭐 하면 된다? 4xy를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이 공식 변형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 이제 분수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두 수의 곱이 얼마다? 1인 경우죠. 그럼 질문할게요. 자, 두 수의 곱이 1인 경우 다른 말로 뭘까요? 예, 바로 여기 적어 놓을게 이겁니다. 자, 이때는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두 수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일 때. 그래서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이 좀 간단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이거는 살짝 치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공식은 뭐하고 똑같냐면 앞에 있는 1번 공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x가 되고요. x분의 1 뭐가 된다? y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합이 만약에 힌트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2ab가 되는데 곱하면 역수관계라서 그냥 2가 나와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겼어요? 2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2를 빼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은 여기에 있는 공식을 약간 변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에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을 하시게 되면 3차식에서도 변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변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주어진 힌트가 합, 차, 곱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모양으로 바꾸는 것을 변형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합하고 곱이 힌트로 주어져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힌트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자,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요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시면 x 플러스 y 전체 제곱 하시면 되는데 여기 2xy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바로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요.
자, 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y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16에다가 4를 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2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x-y의 전체 제곱 보겠습니다. 근데 힌트가 뭐로 주어져 있죠? 자, 힌트가 합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x 플러스 y를 전체 제곱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운데 마이너스 2xy가 나오고요. 여기는 2 플러스 2xy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지려고 하면 요 뒤에다가 우리가 4xy를 빼면 이렇게 도식이 같아지는 겁니다. 자, x 플러스 y 제곱하면 16이고요.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다? xy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가 되냐면 16 곱하기 8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2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y분의 x 더하기 x분의 y 이렇게 분수꼴로 나와 있으면 힌트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뭐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바로 통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분하시면 여기는 x를 곱한 거고요. 여기는 y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 위에 부분이 바로 식 변형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앞에 뭐 있어요? 요 주어져 있죠. 근데 만약에 저기 안 주어져 있으면은 이 부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식 변형을 통해서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xy가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2고요. x 플러스 y는 우리가 4입니다. 그래서 4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바로 xy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가 되죠. 조금 전에 계산했지만 여기는 분자가 얼마가 되냐면 1번에 20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것이 바로 3번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와 있을 때 뭐해라? 네, 통분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슷한 문제 살펴보셔야겠죠? 자, 그럼 x-y는 5고요. xy가 1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힌트 자체가 뭐로 주어져 있다? 차와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도록 10을 고치셔야 돼요. 자,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치죠? 그렇죠. 이거는 x-y가 힌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거를 제곱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제곱하면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xy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xy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없애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답은 x-y 제곱하면 5의 제곱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다? 24가 돼서 얼마가 나오냐면 49가 나오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x 플러스 y 전체 제곱입니다. 그럼 요거는 식을 어떻게 가져가 줘야 될까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져줍니다. 자, 힌트 자체가 x-y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제곱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중간에 2xy가 나와요. 여기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xy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이 뒤에다가 이렇게 4xy를 더하시는 이 식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요것을 기억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x-y가 5죠. 그럼 5의 제곱에다가 4 곱하기 얼마다? 이제 12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25가 되고요. 4 곱하기 12 하면 48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5 더하기 48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더하시면 7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 똑같은 문제네요. 자, 우리가 분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 해라? 자, 통분하겠죠? 그럼 통분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y를 곱해서 y제곱, 여기 x를 곱하면 x제곱인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답이 어디 있어요? 앞에 1번에 있었죠? 예. 근데 만약에 저기 없다. 이것만 단독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1번에 있는 식 변형 공식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x 마이너스 2xy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좀 틀렸네요. 뭘 틀렸어요? 여기 차로 주어져 있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플러스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뭐다?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힌트로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겠다?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y가 얼마죠? xy가 10입니다. 자, 그럼 x-y의 제곱, 아까 5의 제곱이어서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xy 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24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다? 12분의 얼마다? 우리가 49가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약분이 안 되지요, 그죠?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답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곱셈 공식을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꼴이죠. 그죠? 자, x 플러스 x분의 6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은 요 식을 뭐 해야 된다? 제곱을 해야지 되는 식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거 제곱하면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요? 2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는 여기다 2를 빼주시면 요 식하고 같아져요. 네. 자, 그럼 요거는 6y 제곱에서 우리가 2를 빼시면 되기 때문에 36에서 2를 뺍니다. 그럼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34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x-x분의 1이 제곱이네요. 근데 힌트가 뭐로 주어져 있죠? 자, 요걸로 주어져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이게 주어진 겁니다. x-y의 전체 제곱은 뭐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뭐다? 4xy를 쓰는 그런 공식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힌트가 저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두 개가 무슨 관계? 조금 전에 역수 관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6y 제곱에서 4를 빼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36에서 4를 빼시면 되겠죠. 자, 답은 얼마다? 우리가 3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변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x-x분의 1이 3이래요.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1번.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요거는, 자, 요 식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분명히 요거를 제곱하면 이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 전개하면은 가운데 마이너스 2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없애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3의 제곱에서 2를 더합니다. 그러면 9에서 2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자, 11이라고 푸는 문제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자, 요게 지금 문제인데 힌트가 x-x분의 1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분명히 제곱을 할 것인데 요거 전개하면 가운데 2가 나오고요. 이거 가운데 전개하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뒤에다 얼마를? 자, 4를 더해주는 것이 공식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3의 제곱에다가 4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 더하기 4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답은 얼마다? 자, 13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보통 복잡한 수를 계산할 때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고등학교 오셔가지고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곱셈 공식이나 이 수분해를 하고 나면 꼭 복잡한 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사용한 이유는 복잡한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3을 만약에 제곱을 해라. 그럼 우리가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하면 이렇게 세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가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103이라고 하는 것은 100 더하기 3이 돼요. 그래서 기준이 우리가 쓰는 것이 10진법이기 때문에 10, 100, 1000 이렇게 나가는 것이 편하죠. 그래서 103은 100 더하기 3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99는 밑에 있듯이 100 빼기 얼마다? 그죠? 1로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암산을 해보시면 요거는 완전 제곱꼴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기 때문에 불러볼까요?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00을 제곱하면 많이 되고요. 2 곱하기 100 곱하기 3 하면은 60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을 제곱하면 9죠. 그래서 요거 답 구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609다 이렇게 구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복잡한 식은 우리가 공식으로 푸는 게 좋아요. 자, 100-1의 제곱입니다. 그럼 요건 완전 제곱식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구하시겠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만에다가 200을 빼서 얼마다? 네, 1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에다가 200을 빼면 얼마가 되죠? 그죠? 9,800이죠. 그래서 만에서 우리가 200을 빼면 9,800이 되는데 거기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9,801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제가 가려버렸는데 102 곱하기 98이다.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2는 2가 더해진 거고 98은 2가 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쓰시면 100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서요. 자, 만에서 뭘 빼면 된다? 4를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가 되냐면 9996이다라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잡한 수의 계산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강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9강에서 곱셈 공식을 배우셨죠?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3, 4차식의 전개도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한 것이 이 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은 주어진 힌트가 뭐다? 합, 차, 곱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을 암기를 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암기하셔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